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경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다수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일시적인 경기 침체 문제를 넘어서서 구조적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이 자본시장이 정상화 또는 활성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제 사실 자산 시장이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동산 집가 급등에 따른 많은 폐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리죠.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자본시장이 좀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사실 외국 선진국들이야 다 이 주식 투자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해서 배당 받아가지고 생활비도 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배당도 별로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주가도 잘 안 오르고 가끔씩 보면 누가 주가 조작해가지고 훔쳐가질 않나. 심지어 분명히 우량주라고 생각해서 장기 투자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살찐 암수라고 생각해서 사놨더니 송아지 나와가지고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도 하기 어려워진 거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참 듣기 싫은 얘기이긴 한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뭐 그런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대한 좀 불신이 많아진 상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의견을 많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제가 발언하면 아마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그걸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정책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사실은 많이들 지금 볼 겁니다. 생중계에 대해서. 이럴 때 한 번씩 하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자본시장은 어떻게 바뀌는 게 바람직한지 여러분 육성으로 우리 국민들께 좀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비공개로 바꿔서 공개적으로 하시기 어려운 얘기,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주가지수가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꽤 지금은 휴면 겜인데 꽤 큰 개미 중에 하나 있어요. 자,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제가 잠깐 대통령 선거에 떨어져가지고 상당 기간은 정치를 안 하겠다 싶어서 그때 나름 영국 끝에 조선주를 좀 사놨더니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방산주 산 거 아니냐 이런 해괴한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도로 팔았는데 손해보고 지금 3배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시장에서 또 자본시장에서 좀 혜택을 누리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지금 오늘 얼마 가나 모르겠는데 한 2,5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한 5천 정도, 4천 정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회사의 자산 가치도 늘어날 테고 그 투자한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 테고 대한민국 전체 국부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됩니다. 이 조작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되고 공시 엉터리를 해가지고 또는 비밀 정보 이용해서 누군가는 득보고 누군가는 손해보는
이런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이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아니 이런 집안에서 막 혜택 보고 이 규칙 안 지켜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장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심화돼 있죠. 혹시 전쟁 나지 않을까 이런 나라에 투자하기 어렵죠.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 현장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대한민국 방향도 잘 제시해 주실 분들이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 17분의 리서치 센터장께서 참석해 주셨고요. 발언 시간은 1분 30초에서 2분 사이 해주시고 발언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이재명 예비후보님과 국회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잘 들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혜은 아니 편하게 하십시오. 저기는 미리 짜놓은 콘티가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공개 자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경제사령탑이다. 자본시장 감독 책임자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나 공개적으로 먼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아무나 하세요.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IH실권의 국토부입니다. 이분님 말씀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주권, 그러니까 주식시장 코스피라는 거는 그런 파이프인 것 같습니다. 파이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수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선악개미, 즉 해외로 주식이 빠져나오거나 부동산, 코인 굉장히 많은 대체 시장 쪽으로 돈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이프의 기본적으로 수압이 약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밸류업 같은 부분은 누수에 해당됩니다.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냐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죠. 물이 새게 되면 아무리 수압이 세다 하더라도 파이프에 물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가 예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산의 어떤 증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노후를 보장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결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라라고 해서 뉴 IRA를 만들어서 모든 젊은이들이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만 주식시장을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에서 젊은 사람들의 더 참여를 유도하는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이프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주주 환원율을 높이고 올해 중국보다도 주주 환원율이 낮습니다. 중국이 제 알기로 32%, 대한민국이 2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고요. 그다음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부주주의 사익 추구의 금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같은 결국 누수가 없도록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업이라는 부분도 사실 일본에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계속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파이프의 각도입니다. 각도를 높여야 말씀 주신 4천, 5천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업의 어닝과 결국은 멀티플,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거냐, 몇 배를 받을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미중 갈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적 아젠다로 뭔가 꿈이 필요하다. 저는 텀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서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인더스트리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중첩되는 산업이 피지컬 AI로 봅니다. 즉 8세기에서만 머무는 AI가 아니라 기계, 물질
기술과 합쳐지는 피지컬 AI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동차나 반도체나 기계, 조선, 방산, 에너지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가장 어떤 건 규집합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자본시장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꿈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국민이 자신감을 가질 필요 있다. 이런 말씀으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분만 더. 잠깐만요. 뭐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죠.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산업 경제 정책이 과연 뭐냐 이게 지금 없죠. 뭐 나름 정부가 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체감하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이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게 아마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점도 저희가 각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AI를 비롯한 AI 응용 AI 영역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방향일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산업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특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시가총액은 15인데 사실 경제력 수준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종목 수는 세계 5위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함의가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실제로는 거의 가치가 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미국 시장, 일본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상장 기업수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상장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한다든가 또 지속 가능성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지 못한다든가 하면 사실은 그 상장 폐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 보면 백화점에 성과 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나쁜 잘 안 되는 그 상점은 골라내고 더 유망한 상점 자꾸 넣어줘야지만이 백화점에 온 고객들은 어느 상점을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좋은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 낼 수 있는 정책. 그 저항이 좀 심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긴 하지만 좀 대국민 설득을 통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든다는 그런 논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붙여서 저도 하나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소위 주가 순자산 비율, BPR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0.12 막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거 빨리 사가지고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적대적 M&A를 하든지 해가지고 청산하면은 0.1이면은 이론적으로는 10배 남는 장사 아닌가요? 근데 그런 주식이 왜 있는 거예요? 그 PBR이 1 이하인 기업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 존재한다는 게 참 큰 문제이긴 너무 한데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PBR 1 이하인 기업들이 자산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규모는 작다든가, 성장성이 떨어져. 예, 또는 전통적인 그런 기업이라든가, 전통 제조업에 기반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우리 삼성전자도 PBR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상장되는 주식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 PBR 1 이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금 PBR이 0.8 정도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PBR 1.6 정도, 그러니까 더블만 만들어도 사실은 딱 5,000포인트 아니고. 5,000포인트가 됩니다. 5,000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1.8이라는 것이 정말 높은 수준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1.8 이상인 기업, 미국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이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PBR을 2배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아까 우리 오태봉 센터장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밸류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단기간, 1년 사이에 끝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 총리 이후에 한 10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했던 거고, 그 결과를, 사실 온 국민이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주가수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결과를 우리 주식투자자, 펀드 투자자, 국민연금도 보게 됩니다. 각종 연기금 공제를 다 보게 됩니다. 그 돈들은 전부 국민들 돈입니다. 그 국민들 돈이 불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멸기간도 늘어날 수 있고 소멸 예정기간도 더 늘릴 수 있고 국민 전체의 어떤 복리 후생이 증대되는 그런 방향이 됩니다. 좌우간에 시장에 물 흐리는 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백수십억 불이라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포주도 문제고, 하여튼 전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분. 네, 본격 간담회 전에 벌써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거 정부 당국자도 들을 거고 국민들도 들으시니까 하십시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AI 정책이 폭평을 받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인데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소프트뱅크와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해서 100조 원 투자를 2030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연이어서 30조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나 높은 전력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이 사실상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최고 사양 GPU가 5천만 원이 넘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규모 있게 가져가려면 10만 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럼 5조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드웨어 투자를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AI 소프트웨어 역량을 또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스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 생태계 구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AI 하드웨어 투자 역량만 보강해 주신다면 절대 강자가 없는 AI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인데요. 제가 이제 매월 해외 투자자를 미팅할 때마다 크게 느끼는 점입니다. 이 우리나라 상장사의 사회이사 선임 조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겁니다. 현재 그 상법 시행령을 보시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한국 사회이사 경우에 동일 업종 출신의 사회이사 임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업계의 CEO 출신이나 전문가를 영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이사 임기가 최대 6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두 번인데요. 3년은 처음에 회사에 적응하고 두 번째 3년은 회사를 조금 알만할 때 돼서 그만두다 보니까 회사의 지속 가능 성장이 필요한 아이디어 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회사의 사회이사 경우 2개 이상의 역할을 맡을 수 없는 겸직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30대 지금 사회이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교수가 49%, 반려가 17%, 전체의 66%가 거수기로 전락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전체 사회이사의 80%가 업계 CEO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최근에 TSMC 전 회장을 사회이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이사의 선임 조건을 좀 완화시켜주면 글로벌 투자자들도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우수한 CEO 영입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제 저도 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걸 임기를 단기로 해주고 제한을 많이 없애면 결국 자기 식구들을 뽑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영 풍토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뽑지 말고 좀 멀리서 뽑아라. 객관성 있는 사람을 뽑아라.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시켜놓은 건데, 그건 좀 조건을 많이 완화하면 사돈의 팔 좀 뽑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사실 상법 시행령으로 제한을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제 삼성, LG, 현대차 이 대기업들이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TSMC 전에 대한 3월달에 그만뒀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열어놓자. 예, 동일 업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 전문가 중심으로 사회이사를 구성을 하면 그건 문제네요. 예, 현재 관료 중심의 사회이사 제도는 좀 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주주하는 말씀을 누가 해주셨는데 이 중국보다 우리가 배당 성향이 낮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고 사실은 배당 성향이 낮다 보니까 이 주가도 떨어지고 장기 투자도 안 하게 되고 해외로 나가버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 배당 성향을 좀 높이는 현실적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예, 현장에서 보시기에.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26년 동안 지켜봤습니다만은 유보에 대한 부분이 큰 게 미래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이 추세라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재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 캐피탈 게인도 안 되고 배당도 안 돼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해도 투자를 받을 몫이 없는 거죠. 이번에 성장을 하게 되면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지 않지만도 계속해서 유익이 되는 이건 이제 캐피탈 게인을 얻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둔화됐거나 아니면 저번에 어떤 효율성이 높을 경우에 배당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좀더 어떻게 보면 미래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AI 투자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전부 다 봤을 때 직접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금액이 아니,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재벌 유보에 대한 부분을 뭘 강제할 수 없습니다. 왜 기업은 어차피 자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데 주주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그걸 들어주는 시스템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네.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배당 성향에 대해서 하나증권에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70년간 배당을 줄여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경제부터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기업들이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공시를 해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 밸류업 관련돼서 이야기를 진행할 때도 나왔었던 문제점인데요. 미래 공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책임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아니더라도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미래 전략에 대한 그 숫자가 틀려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일 것 같고, 우리나라도 밸류업 관련돼서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은행주가 성장이 없으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할 거야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업들의 미래 전략에 대해 공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숫자를 하나 내더라도 좀 더 의미 있고 이 부분들의 신뢰가 시장에서 쌓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처럼 장기 투자에 대한 근간이 어느 정도는 더디더라도 구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장기 투자하면 어느 날 송아지 나와가지고 딴 데 팔아먹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 검투협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회도 그러시고 어쨌든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좀 제대로 주가가 형성되는 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에도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번에 상법 개정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으세요? 저는 정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저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거부하고 재의결을 하니까 부결돼 버리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게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좌절된단 말이에요. 상법 개정되면은 지배적인 대주주들 횡포가 좀 줄어들 거다.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좀 줄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게 또 무산되니까 이런 것도 예측 불가능성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상식적으로 맞는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힘 있는 특정 소수의 저는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 사회의 합리적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좀 정상적 질서를 못 만들잖아요. 그걸 모두가 피해보는데 우리 금투협도 이럴 때 한 말씀 하세요. 예, 예비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배당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우리 그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내부에 이제 현금을 쌓아놓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현금은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쪽으로 쓰이던가, 안 그러면 아이들 머니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하고 달라서 유럽 기업하고 달라가지고 오너이면서 경영자인 그런 기업이 거의 90%.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배당사 결정을 하는 분은 오너이면서 경영자거든요. 그분들은 배당사 결정을 많이 하면 하게 될수록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배당에 대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받는 그 배당 금액에서 그 종합과세를 통해서 약 49.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받으면 50억을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왜 많이 하는데 일본은 많이 하는데 왜 한국은 못하느냐라는 부분은 약간 좀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딱 빌립 속에 갖다 놓고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배당 소득세 문제를 좀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면서 CEO, 경영자인 그 CEO가 배당사 결정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자금이 결국은 모든 국민한테 골고루 들어가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년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배당 소득을 통해서 노년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은행에 뭐 2% 예금 가지고서 맨날 그 2%에다가 안 되니까 원금 풀어서 쓰는 이런 구조를 해가지고서는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네. 배당 소득세를 현실화하면 배당이 늘어날 거다. 근데 전에 한번 시행을 해봤더니 별로 안 늘었다는 3년 배당 무슨 특별세제인가 뭐 하다가 취소해버렸잖아요. 네,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자 인구라든가 국민들의 수준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의 어떤 배당 세제하고 지금의 배당 세제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실시되면. 사실 저도 배당 소득세를 조정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세수 감소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진짜 배당을 늘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냐.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좀 배당 성향이 진짜 올라갈까?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공개석상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혹시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비공개로.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행사입니다.